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봄철 성수기로 접어들었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오늘 토론토 부동산협회는 지난달 GTA에서 주택 7,114채가 거래돼 지난해 동기간보다 5%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416 지역 콘도 거래가 10%, 905 지역 단독주택 거래도 9% 감소했습니다. 첫 주택 구매 예정자들이 높은 콘도 가격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단독주택 구매자는 관망세이기 때문입니다. 416 지역 단독과 타운하우스, 905 지역 반단독과 콘도 역시 줄었는데 반면 416 반단독과 905 타운하우스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 달 전보다는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평균 집값은 115만 6천여 달러로 1년 전보다 0.3%, 3월 대비 1.5% 올랐습니다. 416 지역 단독주택은 182만여 달러로 2%, 반단독은 3% 상승한 137만여 달러, 콘도도 2% 올라 77만여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타운하우스는 4% 떨어진 가운데 905 지역에선 142만여 달러인 단독을 빼고 모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반단독은 99만 8천여 달러, 타운하우스 93만여 달러, 콘도도 65만 6천여 달러에 그쳐 2%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와 본격적인 성수기 시장을 기대하는 판매자들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지난달 신규 매물은 47% 급증했습니다. 협회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다른 이유로 시장에 나오는데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구매자의 큰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시장 경쟁이 심하진 않지만 연방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올 하반기 거래가 늘고 집값도 오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고금리가 걸림돌이라며 토론토의 평균 주택 가격이 정점인 2022년 2월 133만 달러에서 15% 낮아졌지만 변동 모기지율이 30% 껑충 뛰었다고 협회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중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하락세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은의 차기 통화 정책 회의는 다음 달 5일입니다. 캐나다 전국에서 연방치과보험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연방치과보험은 개인 치과보험이 없고 2022년 세금 신고를 한 연소득 9만 달러 미만인 중저소득층이 대상으로 주정부 치과 진료 수혜자도 대상입니다. 우선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이 진료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시스템에 등록한 치과나 병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약할 때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아니면 썰라이프가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등록된 치과 의사나 치위생사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과 의사와 치위생사, 의치기공사는 5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몇 주간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때문에 급한 환자는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치과로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등록하지 않은 의사들도 직접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려면 7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진료 범위는 클리닉이나 엑스레이, 충치 치료 등 일상적인 진료는 가능하지만 크라운이나 부분 틀니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특정 치료는 11월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치료비 지원액은 7만 달러 미만이면 모든 비용을 정부가 내고 7만 달러 이상이면 40에서 60%만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이외에 개인 치과보험에 가입한 시니어들은 보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는 정부 치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썬라이프에 따르면 전국의 치과 의사 2만 6,500여 명, 치위생사 1,700여 명, 치과기공사 2,400여 명까지 3만 5천여 명이 정부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진료비 부담을 크게 낮춰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도입 초기인데다 추가 비용 우려, 절차 등이 우려되는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 65세부터 69세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심사 등을 거쳐 승인됩니다. 한편 한 원장은 선라이프가 신환 검진과 스케일링, 크라운 접착 등의 치료를 즉시 처리해줬다며 잘 작동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57%가 캐나다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23%는 위협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34%는 다소 위협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36%는 표현의 자유가 여전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6%가 편안하게 자신의 견해를 말한다고 했지만 낙태나 총기 규제, 이민 등 논란이 많은 주제에 대해선 71%로 낮아졌습니다. 연방 보수당 지지자의 76%가 표현의 자유가 위험 수준이라고 답한 데 반해 자유당 지지자는 61%로 나왔으며 신민당 지지자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증오 정서가 증가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9%는 사람들 사이의 존중 부족을 비난했고 20%는 소셜미디어가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13%는 캐나다의 도덕적 신념의 저하를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최근 설문조사에서 연방 보수당의 지지율이 자유당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수당 지지율은 44%인데 반해 자유당은 23%에 그쳤고 신민당은 17%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악덕 고용주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임금이 밀렸는데도 주지 않거나 임신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평등한 임금을 주는 고용주를 근절하겠다며 고용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는 안을 다음 주 월요일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죄 판결 시 개인에 대한 최대 벌금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오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한 직원 수당 벌금도 1,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임금이 밀린 근로자는 만여 명으로 약 42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당장 채용할 것도 아니면서 구인 광고하는 이른바 유령 일자리를 단속하기 위해 구인 광고가 실제 존재하는 빈자리에 충원이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향후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을 구인하는지를 공개하고 인터뷰 마친 구직자에 대한 결과 응답도 강제할 계획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동쪽 위피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팀은 숨진 영아의 조부모가 인도에서 손자를 보러 왔다가 변을 당했으며 생후 3개월 된 숨진 남아의 33세 아빠와 27세 엄마도 이날 같은 차에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고로 부부도 중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숨진 절도 용의자가 몰 밴 안에도 38세 남성이 타고 있다가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대상인 경찰관 2명과 증인 4명을 확보한 온주특별수사팀이 20분간 이어진 경찰 추격이 적절했는지 등 광범위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토론토 스타가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밴이 401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직전 더럼 경찰 감독관은 추격 중단을 명령했지만 계속 추격한 경찰 중 한 명은 경찰차가 보여야 다른 차량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비켜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가 비만 치료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노보노디스크의 처방약 위고비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젬픽보다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이 더 높은 위고비를 다음 주 6일부터 국내에 출시하게 됐다며 비만이거나 과체중 또는 고혈압이나 제2형 당뇨 등 과체중 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고비는 치료제이고 오젬픽과 마찬가지로 구토와 메스꺼움,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며 일반인이 살을 빼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인 4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서 지난해 오젬픽 부작용을 들어 집단 소송이 제기됐으나 이후로도 수요는 줄지 않고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침해 혐의와 관련된 집단 소송에서 5,100만 달러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보상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뉴펀들랜드 라브라도주에서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 페이스북 계정을 가진 430만여 명이 대상으로 오는 8월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신청자 수에 따라 평균 35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2012년 한 여성 원고는 페이스북이 회원의 동의 없이 이름과 사진을 광고 관련 글에 무단으로 사용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법원에 제소했고 지난 1월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집단 보상에 동의하며 합의했습니다.